여러분, 혹시 유령을 사랑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분명 내 옆에 있었고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상대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연락은 뜸해지고 함께 있어도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지죠. 마치 밀려왔다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파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당신의 손에는 그저 지독한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이때 우리 남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뭘 잘못했지?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조금만 더 잘해주면 다시 돌아올까? 라는 자책과 분석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다 맞춰줬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당신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며 매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피형 인간과의 연애는 역설적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더 간절하게 다가갈수록 그들은 더 빠르게, 더 멀리 도망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헌신은 사랑이 아니라 숨막히는 압박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아마 끝이 보이지 않는 폭풍 속에 서 있는 기분일 겁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 내가 그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잠시 스쳐 지나간 소모품이었을지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하고 있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판결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만드는 거리감은 당신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서툰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이 메커니즘, 즉 그들이 움직이는 타임라인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불확실성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변덕스러운 태도에 일희일비하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죠. 오늘 저는 당신에게 단순한 제외 팁을 알려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거치는 심리적 7단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 겁니다. 이 패턴을 읽어내는 순간 당신은 기다리는 사람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 위치가 바뀔 것입니다. 쫓고 고치려 하고 간절히 기다리던 그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 당신의 잃어버린 힘과 주도권을 되찾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어떻게 느끼고 어떤 단계를 거쳐 다시 당신의 궤도로 돌아오는지 그 냉혹하고도 정교한 심리 게임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피형 인간 때문에 이토록 괴로운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내 가치를 결정하는 열쇠를 상대방에게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연락을 하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침묵하면 나는 버림받은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위험한 공식에 갇혀버린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열쇠를 다시 뺏어와야 합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인생의 치트키 하나를 가르쳐줬습니다. 바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마음, 그 사람의 변덕, 갑작스러운 침묵. 이것들이 당신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인가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타인의 행동은 당신의 통제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반응에 내 인생의 행복을 올인하며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을까요? 확신이 없는 사람, 혹은 자신의 감정을 다루지 못해 도망치는 사람에게 내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들의 행동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울이 아닙니다. 그들의 침묵은 당신이 부족하다는 판결문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 당신이 볼 수 없는 아주 처절한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본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파괴적인 패턴에 갇혀서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죠.
그들이 도망치는 진짜 이유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취약함, 즉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 공포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거리두기는 단순한 밀어내기가 아니라 숨을 쉬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결국 그들이 도망치고 있는 대상은 당신이 아니라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인 셈이죠. 이 메커니즘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프레임은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왜 연락 안 하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며 매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안의 두려움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구나. 참 안쓰러운 상태네.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서툰 발버둥을 여유 있게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밀고 당기기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당신의 중심을 잡고 굳건히 서 있을 때 비로소 권력의 추가 당신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변덕에 휘둘리는 조연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들이 도망친 후 어떤 심리적 단계를 거쳐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고 돌아오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7단계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거치는 7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해방감입니다. 아마 당신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동시에 가장 배신감을 느끼는 지점일 겁니다. 그들이 처음 거리를 두거나 이별을 고했을 때 그들은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살았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싫어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친밀함이란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서서히 목을 죄어오는 압박감과 같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깊게 연결된다는 건 내 바닥을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고 상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회피형 인간들에게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을 위험한 일이라고 프로그래밍된 사람들이거든요. 마치 너무 뜨거운 불길 옆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는 따뜻하고 좋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살이 타버릴 것 같은 공포를 느끼죠.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도망칩니다. 일단 멀어지고 나면 그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때 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나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우리는 맞지 않았어. 이게 최선이야 라고요. 철저하게 합리화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 버리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미칠 것 같은 혼란에 빠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지?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은 다 연기였나? 라고 생각하며 밤새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이 지점이 당신이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입니다. 당신이 간절하게 매달리고 설득하고 사랑을 증명하려 애쓰는 그 모든 행동이 역설적으로 그들에게는 내 생각이 맞았어. 이 관계는 역시 나를 숨막히게 해라는 확신을 심어줄 뿐입니다. 당신의 헌신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압박이 되어 그들이 도망친 결정이 옳았다고 정당화해주는 꼴이 되는 거죠.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그들이 당신 없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이미 당신을 다 잊었을 것 같아 괴롭겠지만 그건 환상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해방감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단지 불안이 잠시 사라진 상태일 뿐입니다. 그들은 치유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당신이라는 존재를 잠시 차단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 제발 그들의 환상을 깨뜨리려 하지 마세요. 그들이 만든 가짜 평화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쫓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내면으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당신의 일상과 성장에 집중하세요. 그들이 자유롭다고 믿으며 방심하고 있을 때 당신이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중에 그들이 해방감이라는 거품이 빠졌을 때 당신이라는 존재를 다시 갈망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더 흐릅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와 공간이 주어진 상태죠. 처음 한동안은 정말 괜찮았을 겁니다. 역시 헤어지길 잘했어. 이제야 내 삶을 찾은 것 같아라며 진심으로 만족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심리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때는 평화롭게만 느껴졌던 그 적막함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고요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넓은 공간이 이제는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구멍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의심은 단번에 덮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스며들듯이 찾아오죠. 마치 낡은 벽의 작은 균열 사이로 빗물이 조금씩 새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 트리거가 됩니다. 우연히 들려오는 익숙한 노래, 함께 자주 갔던 식당의 간판, 혹은 둘만 알던 사소한 농담이 떠오르는 순간 같은 것들이죠. 아, 그때 걔가 이런 말을 했었지. 이 노래 나오면 정말 좋아했었는데 하는 생각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처음엔 이 감정들을 무시하려 애쓸 겁니다. 아니야, 그냥 잠시 생각난 것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밀어내겠죠? 하지만 무시하려 하면 할수록 그 생각들은 더 끈질기게 그들을 괴롭힙니다. 여기서 회피형들의 내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그동안 우리는 맞지 않는다, 혼자 있는 게 더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없는 현실이 그 거짓말들을 하나씩 깨부수고 있는 겁니다. 안도감이라는 가짜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 상실감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들어차기 시작하죠.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은 사물에 의해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 동요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관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한때는 당신과의 관계가 나를 억압하는 쇠사슬처럼 보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나를 유일하게 이해해주던 안식처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많은 남자분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상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를 감지하는 순간, 혹은 그냥 내가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내가 너의 빈자리를 채워줄게, 이제 내 마음 알 것 같아 라며 구원자처럼 나타나려 하죠. 하지만 이건 최악의 수입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불편함, 이 의심, 이 고독함, 이것들을 그들이 온전히 느끼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당신이 너무 빨리 나타나서 그 구멍을 메워준다면 그들은 다시 안도감을 느끼고 도망칠 구멍을 찾게 될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선택이 틀렸음을 뼈저리게 느끼려면 당신이 없는 그 텅 빈 공간에서 충분히 추위에 떨어봐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가장 큰 무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밀당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내면을 직면하고 자신의 회피 성향이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쓸쓸한 것인지 깨닫게 하는 심리적 성숙의 과정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여전히 괜찮은 척할 겁니다. SNS에 즐거운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보낼 수도 있죠. 하지만 믿으세요. 그들의 내면에는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질 것이고 결국 그들이 외면하려 했던 진실, 즉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전 단계에서 느꼈던 막연한 의심과 텅 빈 공허함이 이제는 구체적인 그리움이라는 감정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단계죠.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거리감이 이제는 그들에게 당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사람의 뇌는 참 묘해서 시간이 지나면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희미해지고 좋았던 기억만 남기는 미화 필터를 작동시키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장밋빛 회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는 당신이 줬던 압박감이 아니라 당신의 환한 웃음소리,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안락함, 그리고 둘만이 공유했던 사소하고 따뜻한 습관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두 사람이 즐겨 찾던 카페를 지나칠 때, 혹은 무심코 켠 TV에서 당신이 좋아하던 프로그램이 나올 때 그들은 벼락 맞은 것처럼 당신을 떠올립니다. 아, 그때 정말 좋았는데 걔만큼 나를 이해해준 사람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죠. 에픽테토스는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판단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당신의 사랑을 나를 가두는 울타리라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나를 지켜주던 유일한 안식처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많은 남성분이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거나 은근슬쩍 그리움을 내비치면 드디어 내 진심이 통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곧바로 달려가려 하죠.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그리움은 변화의 신호일 순 있지만 변화 그 자체는 아닙니다. 단순히 당신이 그리운 것과 자신의 회피 성향을 고치고 당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타이밍에 너무 서둘러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준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언제든 돌아가면 나를 반겨주는 안전한 대피소가 될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줄 일시적인 진통제로 사용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진정한 변화는 오직 처절한 반성 끝에만 옵니다. 그들이 스스로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을 내 발로 찼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상실감의 무게를 온전히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 과정이 생략된 재회는 결국 똑같은 이유로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움은 긴 겨울 끝에 찾아오는 첫 번째 따뜻한 바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조금 불었다고 해서 바로 봄이 온 것은 아니죠. 아직 얼음은 단단하고 날씨는 춥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바람에 일희일비하며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집을 더 따뜻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재 중일 때 그들이 느끼는 갈망이 극대화되게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이라는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손닿는 곳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그리움을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그들이 간절히 되찾고 싶어하는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가장 헷갈리고 여러분을 미치게 만드는 구간입니다. 바로 두려움과 갈망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단계죠. 이제 그들은 단순히 당신을 그리워하는 수준을 넘어 당신이라는 궤도로 다시 끌려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의 고질적인 병인 회피 본능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마치 두 개의 낭떠러지 사이에 놓인 외나무다리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에는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이 있고 다른 쪽에는 다시 가까워졌다가 또 숨막히면 어쩌지? 내 약점을 보였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나는 뿌리 깊은 공포가 있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그들은 아주 전형적이고 짜증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혼란스러운 신호입니다. 갑자기 SNS 스토리를 읽거나 오래전 사진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혹은 잔이 그냥 생각나서 같은 뜬금없고 짧은 메시지를 보내죠. 그런데 정작 당신이 반갑게 반응하면 다시 차갑게 식어버리거나 읽고 싶는 잠수 모드로 돌아갑니다. 이른바 브레드크러밍, 즉 당신이 완전히 떠나지 못하게 작은 빵 부스러기만 던져주는 행동입니다.
이걸 겪는 남자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아, 드디어 마음을 열었구나 하며 과하게 기뻐하며 다가가거나 반대로 나를 가지고 노는 건가 라며 분노하며 따져 묻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으세요.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상대방이 원하는 예상 가능한 반응일 뿐입니다. 그들이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하는 건 당신을 조종하려는 악의적인 계획이라기보다 자기 안의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비명에 가깝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모든 기억과 그리움을 잠재적 고통이라는 필터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당신이 가져야 할 태도는 단호한 여유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작은 빵 부스러기에 배불러 하지 마세요. 그들의 갈등을 당신이 대신 해결해 주려 하지 마십시오. 왜 그랬어? 정확히 내 마음이 뭐야? 라고 묻는 순간 그들은 다시 압박감을 느끼고 도망칠 명분을 얻게 됩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당신의 친절한 안내서가 아니라 안전망 없는 추락의 경험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변덕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들의 혼란스러운 신호에 무덤덤하게 반응할 때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 내 마음대로 밀고 당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을 정말 잃고 싶지 않다면 내가 이 두려움을 뚫고 직접 다가가야겠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들이 진행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그들이 느끼는 고립감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취약성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흔들리는 모습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그 폭풍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 폭풍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 당신에게 걸어 나오게 두십시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수록 그들이 내리는 최종 결정은 더 단단하고 확실해질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이 행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마세요. 영화처럼 멋지게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상처받는 것이 두렵고 거절당하는 것에 극도로 민감한 회피형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전략은 바로 간보기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물 온도를 체크하듯 발가락만 살짝 담가보는 거죠. 이 단계의 신호들은 아주 미묘합니다. 잘 지내, 같은 짧은 안부 인사, 혹은 SNS 스토리에 좋아요, 예전에 같이 알던 지인의 소식을 빌미로 한 연락, 심지어는 본인이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사소한 정보를 당신에게 물어보는 식으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일상적인 연락 같지만 사실 이건 그들 나름대로의 치밀한 전략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가갔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밀어낼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를 확인하려는 일종의 탐색전인 셈이죠. 이때 많은 남자분이 다시 흔들립니다. 메시지 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좋아요 하나의 의미 부여를 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정말 돌아오려는 걸까?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하나? 라며 과도하게 분석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건 재회의 신호가 아니라 실험의 단계일 뿐입니다. 그들은 아직 완전히 돌아올 준비가 된 게 아니라 그저 문이 열려 있는지만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파도에 부딪히는 바위처럼 되어라. 바위는 움직이지 않고 바다의 분노는 그 주위에서 가라앉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바로 그 단단한 바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작은 움직임에 일희일비하며 요동치지 마세요. 너무 흥분해서 격하게 반응하면 그들은 다시 압박감을 느끼고 뒤로 물러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냉담하게 무시한다면 역시 이제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결론 내리고 다시 자신의 동굴로 숨어버리겠죠.
핵심은 따뜻하지만 의존적이지 않은 균형입니다. 연락이 오면 친절하게 답해주되 대화를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마세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들을 쫓지는 마십시오. 응, 잘 지내. 너도 잘 지내지? 정도로 가볍게 대응하며 당신의 삶이 그들의 연락 유무와 상관없이 충분히 풍요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남자는 누구일까요? 타인의 우유부단함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며 혼자서도 충분히 단단한 남자입니다. 당신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회피형 인간은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없어도 이 사람은 이렇게 멋지게 잘 살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그들을 더 안달나게 만들고 결국 발가락만 담그던 수준을 넘어 온몸을 던져 당신에게 다가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단계는 보통 너댓 개월 차쯤 찾아옵니다. 이건 그들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비겁할 정도로 간만 보는 이 사람의 모습이 정말 내가 다시 사랑하고 싶었던 모습인가? 상대방이 자신의 불확실성 속에 머물게 두십시오. 그들이 스스로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가치였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세요. 결국 뒤로 물러설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화의 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잘 지내. 같은 뻔한 안부 인사나 일상적인 가벼운 대화가 어느덧 조금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시점이죠. 공허한 확인 대신 그들은 한때 두 사람이 공유했던 특별한 기억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거기 갔을 때 정말 좋았는데 문득 내가 생각나더라 같은 말들, 혹은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후회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꼭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회피형 인간에게 지금 이 순간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미안해, 보고 싶었어 라는 말이 당연한 감정 표현일지 모르지만 평생 자신의 취약함을 숨기며 살아온 그들에게 이 말은 자신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고 적진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공포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그들은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한 걸음 다가왔다가 자신이 너무 많이 드러냈다는 생각에 갑자기 멈칫하거나 다시 조금 물러나기도 하죠. 여기서 많은 남자분이 다시 범하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조금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쌓아뒀던 서운함과 질문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겁니다. 이제야 말이 통하네. 근데 그때 왜 그랬어?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 라며 취조하듯 답을 요구하는 거죠.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시점에서 그런 정답을 요구하는 것은 겨우 얼음 위를 걷기 시작한 사람의 등을 세게 떠밀어 얼음물에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이건 다시 압박이자 통제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다시 껍질 속으로 숨어버리고 당신은 또 시작이네라며 좌절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지금 당신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안전한 항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약점과 취약함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공격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주는 여유를 보여주세요. 그들이 1cm를 다가왔다면 당신도 1cm만 다가가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문을 더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무조건 다 받아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준과 선은 분명히 유지하되 대화의 속도를 상대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당신에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변화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내면의 실질적인 성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이 보여주는 침착한 수용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얼마나 서툴게 다가가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 주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그 확신이 생길 때 비로소 그들은 평생 도망쳐왔던 진정한 연결이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완전히 뛰어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모든 갈등과 방황 끝에 그들이 마주하게 될 최종적인 선택의 시간, 그 갈림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여정의 끝, 마지막 7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수개월간의 침묵, 지독한 그리움, 그리고 조심스러운 탐색전 끝에 그들은 마침내 최종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시간이죠. 그들이 내린 결정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완전히 돌아오거나 아니면 영원히 떠나거나. 먼저 그들이 머물기로 선택한 경우를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그들이 돌아온다면 당신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외로워서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회피 성향이라는 괴물과 마주하고 변하기로 결심했는지 말이죠. 진정으로 성장한 회피형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라는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자신이 왜 도망쳤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는 취약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불안함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하죠. 그들이 친밀감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당신 곁에 머물기로 했다면 그것은 이제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성장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결국 떠나기로 선택했다면 어떨까요? 아마 이 결과가 가장 고통스럽게 느껴지겠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들이 떠난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충분히 사랑스럽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사랑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용기, 즉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정서적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숙제죠.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운명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당신 곁에 머무는 사람들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사랑은 누군가를 억지로 준비시키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가진 모습 그대로를 보고 그 모습이 내 삶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당신이라는 거대한 가치를 알아보고도 그것을 잡을 용기가 없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 곁에 머물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분노나 슬픔이 아니라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같은 가설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줬고, 충분히 기다렸으며,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내린 결정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더 이상 구멍난 항아리에 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저함 없이 서로를 온전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그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당신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변덕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빛나는 가치를 가진 남자니까요. 이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은 깨달았을 겁니다. 정작 중요한 건 그가 돌아오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것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풍파를 겪어낸 당신이 가져야 할 최종적인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회피형 인간이 도망치고 방황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거치는 그 복잡하고 지루한 7단계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이 지금 가장 먼저 느껴야 할 감정은 이제 언제 연락 올까? 라는 기대감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왜 지금까지 저 사람의 타임라인에 내 인생을 맞춰왔을까? 라는 서늘한 깨달음이어야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의 진짜 목적은
그들을 다시 데려오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이 잃어버렸던 자기 주도권을 되찾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줬습니다. 이해심, 인내심,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까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가치는 더 많이 주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든 줄 수 있지만 가치 없는 곳에는 주지 않는 단호함에서 나옵니다. 진정으로 강한 남자, 즉 하이밸류맨은 상대방의 연락 한 통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선택에 의해 자신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내가 내 삶을 사랑하고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끌려온다는 사실을요.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매달려서가 아니라 당신의 변화된 가치에 매료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맞지 않는 조각 하나가 드디어 빠져나간 것입니다. 덕분에 당신은 이제 당신의 가치를 온전히 알아보고 주저함 없이 당신을 선택해줄 진짜 인연을 만날 공간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당신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만 완성되는 미완성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손을 놓았다고 해서 당신의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더 단단해졌고 더 현명해졌으며 무엇보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시간 동안 당신은 당신의 몸을 가꾸고 커리어를 쌓고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에 몰입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인생에 완전히 미쳐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무적의 상태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변덕에 휘둘리는 조연이 아니라 당신 인생이라는 무대의 당당한 주인공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다짐이나 혹은 회피형 연인 때문에 겪었던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